네, 안녕하세요. 권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한서입니다. 네, 문서검정인 고주홍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이 권윤영의 CS 리포트 첫날입니다. 첫 사건을 선정하느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누가 여배우의 죽음을 이용하는가라는 부제로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선택을 했습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마도 많은 그 논란이 있어 왔고요. 또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유튜브에서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 전문 분야인 문서 감정인들과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좀 진지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건인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를 쓴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거기에 대한 진위 여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근데 편지를 썼다고 하시는 분이 유명하시다고 하면 그 말이 맞을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논란을 좀 많이 낳고 있습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이 관련된 사건들이 또 계속 번져가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은 2009년 3월 7일입니다. 누구도 비극이 벌어지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날, 안타깝게도 한 여성이 사망하면서 2009년부터 몇 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바로 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2009년 3월 7일 오후 7시 30분 한 여성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살고 있던 여동생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정말 믿지 못할 끔찍한 장면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바로 자신의 여동생이 집안의 계단 난간에 목을 맨 채 사망해 있었던 것입니다. 원인은 곧바로 119에 신고를 했고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여동생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강제로 집안에 침입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요. 사망의 원인이 거만을 할 정도의 상황에서는 타살의 흔적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속된 회사와의 갈등 관계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우울증의 증상을 많이 나타내고 있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밝혀졌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극단적인 자살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서는 유서가 안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유서가 나오면 자살이고 유서가 나오지 않으면 타살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보통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에 보통 유서를 작성을 합니까? 심리적으로 어떤지 좀. 그게 사실은 일반화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살을 하는 경우에 갑작스러운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이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어떤 자살의 흔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일단 유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살자가 자신의 심경을 밝혔거나 또는 자기가 자살을 하게 된 동기를 기록해 놓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단은 본인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서를 찾는데 좀 활용이 될 수는 있겠죠. 어쨌든 자살의 증거다라고 한다면 여러 증거들 중에 하나의 단서로 우리가 유서를 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경찰은 이렇게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어떤 순서로 의해서 사건을 시작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 이제 왜 이런 일들을 선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동기를 찾는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또 현장 상황이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는가 본인의 선택에 따른 행동이 나타나는가 이것들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주변에 대한 탐문, 사망의 방법, 또 부검을 통해서 사망의 원인 이런 것들을 찾아진다면 지금 이 사람의 개인의 선택인지 아니면 매력이 있었는지 또는 아니면 자살을 하는 경우에도요. 본인이 선택하는지 못하는 경우는 또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촉탁을 해서 살인을 해달라, 나를 좀 죽여달라 이런 자살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그 접근들을 하고 있는데 공통되게 나타나는 것은 결국 동기를 찾고 사망의 원인, 그다음에 사망의 방법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누군가의 조력이나 개입이 있었느냐, 외력이 개입되느냐 이것을
분석하고 수사를 전개하는 것이 이제 첫걸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단순 자살로 판단했던 사건이 보도나 지금 언론에는 대대적으로 이제 퍼뜨려졌죠. 근데 그 사망한 여성분이 배우였기 때문인데 이런 이유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꽃보다 남자에 출연 중인 진선미 중에 선을 맡은 장자연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예쁘게 봐주시고요.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장자연 씨는 당시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을 하면서 촉망받는 그런 신인 배우였었죠. 그런데 드라마가 끝난 이후에 후속 작품을 결정하지 못했고요. 결국 소속사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남자가 등장을 하면서 한 여배우의 안타까운 죽음이 대형 스캔들로 바뀌게 되죠. 그는 자신이 고 장자연 씨의 매니저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녀의 장례식에 나타난 매니저는 폭탄 선언을 하게 됩니다. 당시 카메라 든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들어보고 여러분께 간략하게나마 일부분을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서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자연이가 저를 찾아와서 힘든 점을 얘기했고요. 그게 유서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힘들었던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공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A4 용지 6장 분량이 되는데 제가 본인이라도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전해져 왔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많은 논란이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고 장자연 씨가 사망하기 전에 힘든 심경이 담긴 유서를 작성을 했다. 그리고 그 유서를 자신이 갖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장례식이 끝난 후에 유족은 전 매니저라는 유모 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유서의 원본, 사본을 다 확인을 했죠. 장자연 씨의 유족은 사실 그 유서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유서를 태우게 됩니다. 이렇게 장자연 씨의 유서는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한 방송사에서 단독으로 유서 4장을 공개하면서 유서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건을 처음 발견했던 기자는 장례식장에 쓰레기 봉투를 뒤져서 불에 그을린 문건을 발견해 보도를 했던 것이고요. 나중에는 같은 내용의 찢어진 문건 조각을 찾아내서 맞췄다. 그런데 공개된 유서의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그 내용인 즉슨 소속사 사장의 폭행과 협박, 강제로 술집에서 심지어 접대까지 했다. 잠자리 강요까지 받았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런 절박한 내용들이 일부 공개가 되면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이 세상에 밝혀지게 됩니다. 처음에 그 아까 그을려졌다는 그 유서, 그러니까 유서가 처음에는 유서로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보도가 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유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고 이름하고 뭐 서명을 하고 주민등록 번호도 작성을 했고요. 뭐 지장도 찍혀 있고 이랬다고 합니다. 뭔가 이 법적인 소송을 하기 위한 뭐 준비하고 있던 그런 문서가 아닌지 이제는 이런 식으로 좀 알려져 있죠. 근데 사실 그게 유서라고 우리가 정말 보기에는 조금의 일부가 남아 있어서 발견됐기 때문에 전체가 유서 내용이 정말 그런 문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법적 소송이라든지 이런 자신의 어떤 문제를 정말 이 고인이 고통 속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처벌을 원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사실 좀 불분명한 지점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고 장자연 씨 그 당시 연령이라든지 또는 방송 활동 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심각하게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문서감정을 한 지가 그때 한 10년쯤 되니까 유서라는 얘기가 나와서 당연히 좀 관심이 갔죠. 왜냐면 제가 감정을 하면서 군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그 유서에 대해서 그게 본인이 썼는지 안 썼는지 그런 감정들을 해보면 실제로 그 유가족들을 만나면서 좀 참담한 심정들을 같이 옆에 보면서 이 덩달아 마음이 좀
괜히 무거워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심도 있게 생각이 됩니다. 당사자의 심정도 안타깝고 유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그분의 정황이나 그런 부분들을 추적해 보면, 그리고 과연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용기인가 아니면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최후의 호소인가 하는 여러 가지 만감이 듭니다. 네, 어쨌든 계속 뭐 안타까운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결국 그 당시에 장자연 씨가 작성했던 문건은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일단 판결은 났죠. 네, 당시에 그 국가수에서 그 원본 감정물, 그러니까 유서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그걸 가지고 뭐 진정성 있는 장자연 씨가 실제로 쓴 필적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결론은 장자연 씨가 쓴 필적이 맞다. 고 장자연 씨 필적이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났었죠. 그런데 당시 방송사에서 압수한 문건이 사본이었다고 하는데 사본의 필적 감정이 과연 적절한가 또 가능한가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사본으로 감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뭐 법원에서 감정을 하는 경우에 사본으로 감정을 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고요. 다만 원본보다는 당연히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저희들이 이제 필적 감정을 하려 그러면 뭐 어떤 그 글자의 각도라든지 간격이라든지 위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 뭐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필획이 그런 부분은 어떤 게 먼저 지나갔는지 이런 부분은 복사본 갖고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뭐 거기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제 글씨를 쓸 때 어떤 이 압력을 좀 눌러서 작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압력이 사람마다의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좀 펜을 헐겁게 잡고 부드럽게 쓰시는 분도 있고 조금 꼭꼭 눌러 쓰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필적 감정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감정 결과를 국가수에서는 당시 대대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했는데요. 국가수가 매년 몇천 건 이상씩 감정을 하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는 뭔가 자신감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 전달로 보여지고요. 그 내용을 보면 당시 장자연 씨에게 술 접대를 받았고 잠자리를 강요했다는 사람들의 이름이 문건에 적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일명 장자연 리스트라고 했는데 대대적인 수사도 들어갔었죠, 그 당시에. 한 40명 이상의 경찰이 동원이 되어가지고 당시에 고 장자연 씨의 소속사 건물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1층에는 인테리어가 화려한 와인바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3층에는 심지어 침실, 샤워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연예 기획사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의아스럽습니다. 목적이 뭔지는 몰라도 확실히 좀 뭔가 의심스럽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의혹들이 사실은 밝혀져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쨌건 일명 그 소위 장자연 리스트에 관련된 정재계 유력 인사들, 또 대형 신문사 대표 뭐 이렇게 한 20명 이상이 연루되어 있다. 유력 인사들은 거의 대부분 혐의가 없다. 이런 것으로 판결이 나뉘어서 점차 오히려 의혹을 더 이렇게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 판단들은 아직도 사실 저 입장에서도 제가 수사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았고 또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문건을 공개한 매니저는 장자연 씨의 매니저가 아니었다. 이것이 더 충격적으로 나타났고요. 다른 소속사,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유명한 다른 소속사의 매니저다. 이것이 밝혀지면서 그 의혹이 정말 더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런 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연 씨의 억울함 풀어주기 위해서는 다른 이유 때문에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 필적은 당시에 국가수의 감정 결과를 통해서 당사자의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아마도 고인은 하늘에서도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억울하고 황당한 부분의 심정은 이어지리라 봅니다. 근데 수사 결과, 재판 결과도 보면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이죠.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뭐 이런 건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장자연 씨가 사망하고 3년이 지난 2011년에 또 하나의 진짜 기막힌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